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내년도 4월 13일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도 못 남았습니다.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아직도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법정 시간을 끝내 넘기고 말았습니다. 의석수 배분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요. 또 농어촌 선거구와 비례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 작업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건지 오늘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하고 계시죠. 김윤덕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김윤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희재 전 새누리당 사무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희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동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20대 총선이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엊그제 6개월 그 데드라인을 지나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몇 명을 뽑게 될지, 또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뽑게 될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룰이 아직 안 정해졌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 토론해보기 앞서서 우선,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 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덕 의원님 좀 잠깐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정계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미뤄지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국면은 헌법재판소에서 3대 1에서 2대 1로 인구 편차를 결정한 조건에서 가장 현안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그 문제에 역점을 두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 20대 총선에서만큼은 경상도와 또 전라도의 대결 구도를 극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개혁적인 선거 제도가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래서 가능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찰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정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체 큰 틀에서 이 이슈를 정리해 주셨는데 전희재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해서 참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역시나 지난 10월 13일을 시한을 넘겼고, 특히 우리 농촌 지역이 많은, 또 인구가 작고 적은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취약한 정치 기반에서는 더 좀 뭔가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다려 했는데 안 나와서 굉장히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 그 선거구 조정의 핵심은 좀 농어촌 그 지역구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도입, 서로 정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영호남 간에, 그리고 또 수도권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초점인데, 앞으로 뭐 정치권에서, 국회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속 시원하게 하루빨리 선거구가 획정돼야 뭔가 좀 정치적인 기대를 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천 교수님도 모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다 보니 김윤덕 의원님 입장하고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새정치민주연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당 생기기 훨씬 한 15년 전서부터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는 아예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권역별로 도별로 그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안에서 뭐 많이 뽑는 데는 뭐 한 3, 40명, 적게 뽑는 데 한 7명 정도 이렇게 비례대표로 선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번에 이제 이 의제가 최초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등장했습니다만, 이제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좀 다소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냥 지역구, 소선거구제 지역구 획정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뭐 그분들도 뭐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저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본격 토론은 조금 이따 해보기로. 이경재 의원님. 네. 예. 저도 뭐 일단 안타깝게 짝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헌재 결정이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가 이번만큼은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한 것이 4월 27일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벌써 6개월, 1년이 지금 허송세월을 했는데 뭔가 좀 큰 틀에서 선거구 획정뿐만이 아니고 선거제도 전반에 관해서 예컨대 현행 지금 소선거구제는 뭐 한 30년 해봤지만은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표랄지 또는 뭐 승자 독재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또 지역주의도 완화시키는 그런 큰 틀에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 플러스 선거구 획정이 맞물려 돌아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진정성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당 지도부의 어떤 메시지의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 논의가 진전이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고 또 개탄스럽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봤는데 대체로 중요한 의제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요. 먼저 김 의원님께 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냈죠. 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원래 국회에서 과거에 어떤 그 국회의원들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자꾸 조정되어지고 틀어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서 네. 국회에서 세부적인 수정 작업을 못하도록 지금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획정위가 만들어져서 획정당의 논의를 하는데 사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적인 과제는 헌법재판소에서 3대1을 2대1로 바꿨다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극명하게 이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대로 인구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도 하시고 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는 지방의 국회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더 이상 약화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면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못 내려버리고 말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는 별도의 이제 논의가 또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다시 정개특위에서 국회에서 최종 그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246석으로 하든 아니면 250석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예. 다만 이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한 가지만 저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여당과 야당의 어떤 이해관계적 충돌이라기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도시권과 농촌권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런 식의 어떤 그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야 정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생존과 삶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라북도 의석수가 11석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10석이 되는 건 수용을 하겠다. 그렇지만 한 석이 아니라 2석이 주는 것은 전주, 익산, 군산 해가지고 6석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국회의원을 3명 뽑는다는 것은 사실 이건 한 어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그렇죠. 전라북도 이상의 거의 그 존립잔치를 위협받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사무총장님께서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계시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그 전에 아까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우리 김윤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거에는 우리 역대 국회 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이 위촉한 그런 11명 의원들이 해서 국회의원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운영을 해보니까 한 3개월 운영해보니까 이 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게 마치 여당 야당의 대리전이 되니까 이것도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독립이라고 해서 이게 기대를 해봤는데 결국은 여당 야당 눈치 보면서 위원들이 4대4로 한 명은 위원장은 김대중 위원장은 선관위 출신이니까 공정한다고 치고 나머지 8명 중에 4대4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의 그런 같은 맥락을 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면 3분이 찬성이 돼야 결정이 되는데 4대4 팽팽한 균형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6석이라는 요 하나만 결정해놓고 그리고 인구 기준 날짜만 정해놓고 한 발짝 못 나간 것이 오늘날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획정위 자체가 좀 구성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의견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 획정위 위원 구성은 정계특위에서 추천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입김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을 다 선진국에는 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다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는데 거기는 위원 자체를 의회에서 관여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해서 하니까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정해지는데 우리나라 정계특위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그 추천한 사람들 결국은 당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획정위를 저희가 만들어서 획정위를 했는데 획정위에 대해서 지금 이 전지혜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 획정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획정위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는 보는데 4대4 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데는 뭐 반대합니다. 그쪽은 아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뭐 그럼 국회 국회 내 정당 의석 분포하고 상관없는 구도로 하면은 그게 객관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또 그랬을 때 어떤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에서 소외된 세력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독립성을 부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 구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가령 월드컵의 룰 미팅을 월드컵 16강, 24강이 결정된 다음에 그래서 새로 룰을 바꾸자고 하면은 다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강이 결정되기 전에 훨씬 전에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의 경우.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 같은 문제는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직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지 비교적 이해관계가 거기 안 물립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정하는 것을 저는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뭐 4대1에서 3대1은 너무 심화돼서 지난번에 한 건 저는 그거는 용인할 수 있는데 가령 1.5로 앞으로 그럼 헌재에서 1.5로 해라 그러면 그걸 지킬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대1로 정한 것은 헌재가 좀 무리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그 판결 과정 및 판결이 난 직후부터 가령 2.1이나 2.2, 2.3대1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융통성을 스스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획정위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부여를 해야지 그 획정위 위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꽉 짜여져 있어요. 지금 심지어 무슨 경기도에서 7석 늘어나는 거를 안 늘리고 5석 늘리기로 하는 대신 2석을 조정해서 떼주기로 했는데 그 2석을 영남으로 가느냐 호남으로 가느냐 강원도로 가느냐 요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완전히 꽉 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타협의 여지를 우리가 환경적으로 부여를 안 한 거예요. 획정위에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지금 두 분께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야 간의 어떤 첨예한 대결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또는 이제 이 농촌 지역 대 도시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전희재 부총장께서는 획정위가 좀 구성상에 그런 결정권을 가질 수만큼 강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 의원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내용을 상당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2대1, 3대1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 문제 잠깐 설명해 주시면서 의견을 좀 같이 좀 주시면.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저는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거는 여야 정당의 지도부였던 정치의식 또는 선거문화 전반에 대한 어떤 선진적인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 상태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0월 헌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은 공청회를 통한다 할지 지역별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선거 제도가 뭘까
뭐 소선거구제가 30년간 해왔는데 폐해가 많지 않느냐. 그럼 중대선거구를 할 것이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것이냐. 또는 석패율제를 할 것이냐. 이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그 논의를 하면서 국민 공천을 통해서 역과 작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추려 나오는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안에다가 헌재가 결정한 2대1 이거를 적용을 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고 깊숙이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생산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김무성 대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오픈 프라이머리 나 정치 생명을 걸겠다.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또 문재인 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비례의원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딱 장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개특위도 그렇고 아무리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된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침을 안 주니까 더 이상의 어떤 확장성을 갖지 못하니까 논의 자체가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일도 없이 적어도 김대년 그 협정위원장은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됐고 정개특위도 아무 일 한 것이 없이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 특위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은 결국은 지도부가 양당의 지도부가 자기 당에 맞는 또 자기 정치 어떤 생명이 맞는 그런 입장만 고집하고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확장성의 논의를 전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박동춘 교수 말씀에 덧붙여서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긴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대1 인구 편차가 과연 맞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여러 나라 같은 경우는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걸 채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30년 동안 정부 어떤 그 편중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간 얼마나 인구 그 괴리감이 커졌습니까? 지금 경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인구의 48%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서 또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격차가 엄청난 이런 실정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성 2대1 이걸 딱 정해내 버리니까는 맞지 않는 거지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 있는데 여기다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뭐 한계 있는 그런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이런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쟁점이 이 가장 중요한 쟁점의 출발점은 2대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수도권과 농어촌의 문제 또 이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나왔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고 또 자치구의 시군 분할을 허용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 뭐 농어촌 특별선거구제 얘기 나왔고 그랬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신지 한번 먼저 이제 정개특위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대화해서 어떤 안을 내놓긴 쉽지만 이게 현실 법적인 문제로 가면 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농어촌 지역 특별 선거구제를 강력히 초반에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 주장을 못 하게 되냐면요. 그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난 그 판결문에 기초해서 법리적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 헌법재판소와 안 맞는다는 거죠. 상위법에 안 맞는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그렇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결이 나면 내년 총선 4월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적 구조에서는. 그래서 현재 선거획정위원회에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보다 더 심각한 어떤 그 뭐라 볼까요? 정치가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시의 농어촌 지역 특별 선거구 문제는 사실상 검토 단계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동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2.1대1, 2.2대1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융통성 있는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대못을 사실상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 원래 원칙대로 보자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개념이 원래는 그러는 건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현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가장 유력한 또는 이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체 의석수 300석을 고정시켰을 경우에 246석의 지역구와 그다음에 54석의 비례대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 것이든 답이 있는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 거죠.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켜내는 거고, 하나는 이 영호남 지역 대결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거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절묘한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묘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역구 구석수를 100석을 줄여서 200석으로 하고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 하자. 이런 선관위의 제안이 온 거죠. 그랬을 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 선관위 결정을 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관위 결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렇게 과감한 이번 기회에 뭔가 아까 우리 그 이영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사표가 생긴다든가 그런 소선거 문제의 취약점을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대결구도 극복할 수 있는 200대 100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것을 수용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치라는 게 계속 저희 고집만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양보를 계속 해온 거고, 그렇다면 현재의 쉬운 내석 그 비례대표라도 가지고 권역별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요인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새정치는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우선 듣고요. 전 참성님께서 말씀을. 우선 그 헌재 결정 2대1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뭐 너무나 많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그 인구 등가성 이걸로만 하고 지역의 대표성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은 전혀 가만히 안 됐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 일부에서 헌법 소원도 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우리 공직선거법에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세 이런 걸 반영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구 등가성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뭐 헌법소원도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헌재에서 인구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대표성 그리고 특히 우리 호남 같은데 농촌 지역은 높고 인구는 적은데 이런 데가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농어촌 특별 선거구 이것이 좀 어려운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어촌 출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4개군이 통합된 이런 데는 인구가 적더라도 예외를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리상 안 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지난번 19대 때 세종시는 인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선거구를 줘가지고 300석을 만들었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 출신들도 4개 군이 통합했을 때는 이게 인구가 기준 미달이 되더라도 2대1 그 기준에 적더라도 인정해달라. 이게 바로 농어촌 특별구를 인정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수 해소 숨통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처음에 제안했을 때 뭐 상당히 환영도 받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이제 새누리당 심층부의 이제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또 선거구 운영의 그 지역별로 의원님들의 이해관계 이런 거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대로 소선구제로 유지하자 이것이 아마 우리 새누리당 당론으로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246석을 쪼개다 보니까 농어촌 또 영호남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비례해서 좀 넘기자 그런 거 아닙니까 숫자를. 그래서 지역구를 246을 좀 뭐 한 10개 또는 14개 해서 260개까지 늘려보자 하는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례대표는 한 석도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즘은 들어갔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국회의원을 한 303석으로 한 3석 정도 늘리면 이걸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석 늘리면 완전 해결이 되고 아니면 비례대표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이 해법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거기에 진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문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됐을 때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마저도 봉쇄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다만 근데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단순히 헌법재판소 2대1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20대 총선에서만큼은 전라도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이 돼보자. 경상도에는 새정치가 국회의원이 돼보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취지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 이루는 데 있어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필수적인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 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점차로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헌법적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가처분 시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선거 과정 자체가 완전 정리될 위험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박동진 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권역별 관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제 독일식 선거제도를 가리키어서 말을 하는 건데요. 300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300석을 권역별로 배분을 합니다. 물론 이때 권역별로 하게 되면 이제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획정은 해야 됩니다만은 그냥 지금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300석에 현재 12석이죠. 11석이죠. 뭐 대체로 한 11석 정도를 배분을 받게 될 거면 11석이나 10석. 예. 이제 광역별로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례로 분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누는 이제 단위가 군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조금 더 줄어들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40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11석을 전라북도에서 정당이 얻은 표와 지금 우리가 정당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석 중에 이제 대체로 한 6석 정도가 지역구로 편성이 되고 5석 정도가 비례대표로 편성이 돼가지고 지역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거제도의 중요한 것은 이때 11석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11석을 먼저 배분을 합니다. 계산을. 그리고 나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당의 수에 따라 그걸 맞추는 거예요. 채워 넣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독일의 방식이고 지금 헌재에서 이제 이 투표의 등가성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 아마 이제 독일도 들어갈 거예요. 독일도 이런 의미의 독일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서 지역구를 병행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 지역구의 경우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1대1이에요. 왜 그래도 되느냐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지방 안에서 각 정당들이 누구를 지역구로 내보낼 것이며 누구를 명부에 보낼 것이냐, 그다음에 명부의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정당 내부에서 지방 정치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대의성이 확보가 돼요. 주민들 참여와. 그래서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토론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토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의원님, 지금 전라북도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조정 대상이 되는 곳이 어디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네, 인구 편차 상한선, 하한선을 적용을 하면은 상한선이 27만 8,700여 명, 근데 하한선이 13만 9천여 명인데 일단 정읍이 지금 독립선거구지만 정읍이 미달돼가지고 합쳐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 남원 순창도 마찬가지고요. 무진장 임실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고창 부안 지역도 미달됩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조정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편차 2대1 그런 표의 특가성 이것만 놓고 적용을 하다 보면 전라북도는 2개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그렇습니까? 2개까지. 아까 11개까지는 뭐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11석이고요. 2대1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석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구 편차의 어떤 그 미묘한 그런 조율이 관련 있게 되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도 적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볼 때 전남보다는 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또 충남보다도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246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경우에 전라북도 의석이 2, 전남 하나, 광주 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석수가 줄을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3석, 경상남도가 1석 이렇게 위험성이 생기는 조건에서 이제 여야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위를 불발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선거획정위원회에서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라북도 9석이 되고 법정 시한을 지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좀 싸워야 될 시기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여야 이제 조정 과정에서 저는 마지막 순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이제 의석수를 예를 들면 2석, 3석, 4석 정도를 늘린다면 어떤 그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3석 되고 2석 되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또 그 연착륙 방식 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의석수를 제한적으로 늘리든 아니면 제한적으로 비례대표를 줄이든 저는 여야의 어떤 협상 과정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선부총장님 지금 어떻게?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46석을 놓고 현재 기준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영남권에서 3석이 줄고 호남권에서 5석이 줍니다. 그리고 전북이 2석, 전남이 2석, 광주 하나, 그리고 경북이 2, 경남 하나에서 3대 5입니다. 그러니까 호남권 의원님들이 이건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4대4가 된다. 4대4로 조정하든지 3대3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의원수로 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말을 좀 죄송한데요. 지금 영남 5석, 그다음에 호남 3석은 선거관리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마치 영남은 5석, 3석이 줄고 호남에 5석이 주는데 이걸 우리가 2석이 손해보니까 마치 버텨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선거격전 불발시켰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나와 있고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럼 4대4가 맞습니다. 네, 4대4다.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어떤 시뮬레이션에 우리가 비관적인 것은 지금 아까 같이 이 비례대표에서 좀 넘겨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든지 뭐 해법이 없다면 246석을 놓고 어떻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저렇게 돌리나 우리 전북은 2석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석 정도 마지노선으로 한 석으로 고수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전략과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가 이게 참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도당에서 계속 아까 지역 농촌 지역 출신 농촌 지역구를 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국회 원로가 없기 때문에 아직 뭐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새정치 민주연합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최마지노선으로 한 석만 줄인다고 전제를 하고 이게 우리가 선거구 획정에 싸워야지 만약 2석까지 줄인다면 너무나 저 전라북도 선거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무진장 임시를 맡고 있는데 무풍면사무소에서 임실 강진면사무소까지 150km입니다. 15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의가 150km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내에서 이렇게 되니까 지역적으로 지역 관리도 어렵고 대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을 한 석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경규 의원님 지금 논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석 정도 준다는 건 줄인다는 건 지금 한 석 줄이는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고요. 다만 그 인구 편차 2대1을 기계적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 2석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문제가 돼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1년 동안에 또는 정개투기도 6개월 동안에 선거 획정위도 6개월 동안에 모든 생산성 없이 모든 일을 마쳐버렸단 말이죠. 근데 다만 정치적인 단판, 결단만 지금 남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어떤 그 주고받기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지 그것은 이제 성급하게 우리가 예단을 못하지만은 적어도 한 석 줄이는 선에 되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 의원 계시지만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하고 문재인 대표가 저희 당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가 뭐 구체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의 안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전라북도 10석은 반드시 사수하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농촌 선거구는 또 지켜야 되고 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도 어렵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죠. 예. 참고로 우리 지금 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설계가 400석까지 지금 의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1인당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공간 수준으로도 400석을 수용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본회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원제의 당차 대비해서. 그래서 국회의석을 늘리면 마치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이상론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독일 수준으로 600석 정도까지 최소한 한 500석 정도까지 국회의원을 늘리고 250을 지역구에서 뽑고 250을 명부에서 뽑으면 독일식으로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이고요. 한번 검토를 김 의원님께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역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자꾸 지연시키면 일부러 뭐 지연시키려는 그 의도는 아니겠지만 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계속 전개특위 가동하고 또 획정위 가동시켜서 논의하고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뭐 좁히려고는 어떤 그런 노력은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양당이 그랬고 지도부가 그랬고 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이런 거는 결국은 정치 신인들이 어떤 그 활동 영역을 좀 좁히고 예를 들면은 선거 획정이 빨리 결정이 나가지고 그 어떤 지역구 뭐 이리 뭉치고 저리 갈라지고 이런 지역구가 결정이 되면은 그만큼 정치 신인들은 빨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이 현역들은 바라는 바가 아니고 또 뭐 정치 정당의 지도자급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 정당의 내부적인 어떤 느슨한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신인의 역량을 좀 줄이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그렇게 초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선거법이 완화되고 6개월 전부터 예비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틀이 안 잡혀지니까는 정치 신인들은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지금 막막한 거예요.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것도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김 의원님,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인데 이 자칫하면 현역들을 위한 지금 저기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좀 오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현재 저는 오히려 제가 국회에 가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의석수 줄어드는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실상 다른 어떤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저는 전라북도 생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10석이냐 9석이냐 문제는 단순히 한 석이 더 줄고 덜 줄고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이 3개 시에서 6명을 뽑고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3명을 뽑는 이 비극적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한 전라북도라고 하는 이 광역단체의 생존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역끼리의 기득권을 뭉쳐서 뭔가 선거 획정을 늦춘다든가 또 늦춰지고 있는 걸 방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맞서 싸워야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2대1 판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의석수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의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를 좀 줄여서라도 저는 그 농어촌 대표성을 지키고 전라북도 의석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의석수 늘려서라도 뭐 400석 만든다는 게 아닌데 305석만 만들어도 전라북도 10석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의석수 늘린다고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이 오늘 말씀이 거의 마무리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전희재 총장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겸해서 좀 전체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든 아까 근데 박동천 교수님께서 뭐 선진국 OECD 사례도 들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의 행태나 문화가 좀 다릅니다. OECD 다르고 저는 의원수 확대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아까 사례 드셨습니다만 미국은 상하 양원에서 3억 인구에 535명입니다. 상원이 주별로 2명씩 해서 100명, 그 다음에 하원이 435명인데 미국도 자꾸 인구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하원을 자꾸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도에 의회에서 스스로 더 이상 늘리지 말자고 고정을 했습니다. 그게 435명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편차 이것도 의미가 없고 또 아까 의원 많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데 우리 정치 문화로 봐서 저는 더 확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않다 이렇게 보고 예. 아까 우리 김윤덕 의원이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전라북도 지역구가 마지노선을 한 명만 감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되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되는지. 당 지도부하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네. 예. 박동주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중에서도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아쉬운 것은 이것이 지금 막판에 선거를 뭐 1년여 앞두고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 사이에 그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내년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라도 이 선거 제도에 관한 그 논의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선거 비례대표를 포함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양원제 뭐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거 똑같은 문제가 정당 내부의 경선 방식에 관한 문제, 똑같은 선거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제 그 다음 뭐 2020년 선거에서라도 뭔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백년지 대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마무리. 투표 가치의 평등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막판에 조율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이랄지 정당 안의 내부 문제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좀 보면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시키는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막판에 담판하는 과정에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세 분의 말씀 드렸는데 마무리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의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탁을 받으셨는데요. 예. 선거 획정이 일단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우리 이경재 위원님 말처럼 단지 여야 협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선거 제도를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여야 지도자들의 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 더 해서 우리 정말 낙후하고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에 의석수가 가능한 열석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겠다. 이 약속 꼭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조금 토론은 뜨거웠습니다만 상황은 많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국 제 역할을 못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선거구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지역 문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이 정치적 대표성을 전라북도 어떻게 가질 거냐.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이 지역의 인구 대표성만으로 정치를 결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부닥칠지 전라북도 매우 우울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문제들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가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미래와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제가 이번 이 선거구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